대기업 협력업체에 채용시켜주겠다며 청년 구직자 40여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취업 사기 행각이 또 적발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취업 사기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공공연하게 저질러지는 반칙과 비리에 청년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하 7도가 넘는 추위 속에 탯줄도 잘리지 않은 채 알몸으로 버려진 갓난아이가 발견됐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 의원들이 전당대회 직후 집단 탈당하지만 향후 진로는 각자 의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하고 허탈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취업 적폐 소식으로 광주 MBC 뉴스의 문을 엽니다. 팍팍한 취업난 속에서 일자리 얻기는 그만큼 간절하죠. 이런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취업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협력업체에 채용시켜주겠다며 구직자 수십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취업 사기 실태를 김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34살 정모 씨는 지난해 4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현대모비스 협력업체에 취업시켜준다며 해당 업체 직원 38살 김모 씨가 접근한 겁니다. 기아자동차가 인력을 늘려 우리 회사도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현대모비스 임원이 내 친척이고 고위급을 많이 알고 있다며 돈만 내면 취업이 된다고 속였습니다. 취업을 못하는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겁니다.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아는 분들한테 이제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죠. 4천만 원을. 이제 답은 안 되시죠. 정 씨처럼 속은 피해자는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만 최근 2년 새 40명에 가깝고 피해액은 1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제 재촉을 했는데 답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다달이 이자는 빠져나가고 좀 허탈하더라고요. 기아자동차 노조 전 간부 역시 취업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취직시켜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노동조합 측은 현재까지 3명이 3억 원을 피해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현대모비스 채용 사기 사건의 피의자 김 씨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를 확인 중이며 기아차 노조 간부 채용 사기 사건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채용 비리의 썩은 뿌리는 매우 단단하고 깊습니다. 청렴에 표상해야 할 공공기관도 부적절한 채용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취업준비생들이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1,200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4개 기관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진 의료원은 의무기록사 1명을 뽑는데 동점자가 발생하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따르지 않고 채용 공고를 다시 내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탈락하는 이가 생겼고 전남복지재단은 공고한 채용 자격에 맞지 않는 직원을 뽑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보훈 대상자 지원자에게 주는 10%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았고 혁신도시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필기시험 출제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 정부의 합동조사에서 적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부적절한 채용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의 경우 유대회로 신설된 양궁장 등을 관리할 직원 10명을 채용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직렬을 만들어 직원을 선발했습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면접자가 몰리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임의로 기준을 만들어 서류에서 탈락시키는 등 응시생에게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1년 동안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적발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는 11곳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감사에 적발된 기관과 인사 담당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쳤고 채용 기회를 박탈당한 억울한 이들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처럼 반칙이 통하는 사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력과 노력 대신 빽과 돈이 통하지 않나 싶어서겠죠. 청년들의 분노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허탈합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좀 화가 나죠. 공공기관 10곳 중 8곳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청년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른바 흑수저라는 이유로 빽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빼앗기는 불공정한 사회. 노력해서 뭐 하냐는 자주 섞인 질문은 박탈감과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인맥이나 그런 거로 해서 취업이 됐다는 것을 노력한 사람을 막 무시하고 이제 자기 사람을 뽑겠다 그거니까 이제 좀 뭔가 저의 노력이 다 좀 부질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비단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청년의 부모들도 착잡해하고 또 미안해했습니다. 우리 세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물려준 세상이 애들에게는 떠나고 싶은 세상이 나라가 된다는 거는 되게 가슴 아프고 미안한 일인 것 같아요. 최악의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희망마저도 앗아가버리는 반칙과 비리에 대해 청년들은 꼭 고쳐달라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그것도 알몸으로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는 영하 7도. 얼마나 추웠을까요? 천만다행으로 아기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뉴스 직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신고자가 바로 친모였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담요를 들고 있는 119 구조대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잠시 뒤 담요를 걸친 채 무언가를 감싸 안은 상태로 내려갑니다. 새벽 5시쯤 엄동설 안에 아파트 복도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생아가 발견됐을 당시 기온은 영하 7도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신생아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탯줄도 잘리지 않은 채 알몸 상태였던 아기는 아파트 주민에게 발견됐는데 주변엔 핏자국이 흥건히 남아 있었습니다. 피가 다 묻어 있어가지고 이제 태어났구나 해가지고 세수건으로 감싸고 이제 이따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누가 아기를 버리고 달아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기비극은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병원에 버리고 달아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2015년엔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내는 등 광주 전남서 최근 5년 동안 총 23건의 영유아 유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1000건이 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시작을 하시지만 막상 아이를 이제 낳고 이런 경제적인 게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른 가정에서 사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이에 따라 미혼모나 저소득층 부모에 대한 긴급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민의당 소속의 광주시 의원들이 전당대회 직후 집단 탈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진로는 각자 의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조찬 모임을 가진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은 다음 달 4일이나 5일쯤 국민의당을 탈당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참여 여부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모임에는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습니다. 광주 지역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료를 현실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민간 보육인이 최상의 보육 환경을 우리 아이에게 제공하는데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에 국회, 이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이 6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운영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22만 원인 누리과정 지원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광주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중증 장애인과 근육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오는 4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오늘 창립 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로 편입된 지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1988년 1월 1일 전남 광산군에서 광주시로 편입된 광산구는 광주여대에서 치러진 행사에서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전망했습니다. 1988년 12만 5천 명이던 광산구 인구는 30년 사이 3.3배가 늘어 41만 6천 명이 됐고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35.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습니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희망퇴직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오늘 노사교섭에서 생산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겠다고 통보하고 위로금 지급 등 관련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희망퇴직을 포함해 경영진이 제시한 모든 자구 계획에 반대한다며 내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구조조정 중단과 최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광주시가 위기관리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기관리 TF팀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사업소 등 17개 부서가 참여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광주시는 특히 대기오염 발생량의 48%가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5일부터 3월 말까지 의료기관과 전통시장, 대형 건축공사 등 재난 취약시설 12,000곳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사회 전반의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예방활동입니다. 광주시는 재난 취약시설이나 위험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주당이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3주 동안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명부 유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지만 정당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당은 중앙당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진상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일본 오키나와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김기태 감독을 비롯해서 코치진과 선수들 40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내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오는 3월 8일까지 40여일 동안 체력 훈련을 통해 기량을 다듬을 계획입니다.